3. 데이터 추가 및 중복 데이터 제거하기. 작업을 하는 데이터셋에 이제 열을 추가하거나 뭔가 중복 데이터를 제거할 때도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열을 추가할 때는 이제 mut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중복 제거할 때는 distinc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mutate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아까 앞서서 사용했던 mtcar라는 데이터셋에 mutate 함수를 이용해서 이어라는 열을 만들어주고 전부 다 연도는 1974년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변수에는 이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랭크라는 이제 순서를 이제 계산해주는 함수인데, 이 mpg 연비죠. 연비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연산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pg 랭크 보시면 여기 똑같은 연비라서 이제 겹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distinct 같은 경우는 중복된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distinct의 실린더를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다 제거를 하면 6, 4, 8만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6, 6, 4, 6, 8 이렇게 다른 숫자는 없거든요. 다 6, 4, 8만 나오는 형태고, 여기 보면 AM이라고 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이네요. 오토매틱이냐 매뉴얼이냐 해있는 AM 같은 경우는 두 종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1과 0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어라고 표시를 하면 기어가 4단, 3단, 5단이 있네요. 기어 4단, 3단, 5단. 네, 옛날 차라 그런지 요즘 6단 뭐 그 이상도 있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되고, 중복 제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열을 주어서 이제 한다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어가 아니고 엔드일 때라서 이게 실린더랑 기어 수랑 완전 동일할 때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린더를 우리가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고, 기어를 했을 때도 세 가지만 나왔지만 실린더와 기어를 모두 다 했을 때는 똑같은 애들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더 많은 종류들이 나오죠. 8가지의 차종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요약 및 샘플 추출하기인데, 데이터 요약은 통계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최소값, 최대값, 뭐 평균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든지 뭐 다른 것들, 이제 기초 통계 함수들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서머라이즈 데이터셋을 놓고 실린더의 평균, 이렇게 실린더의 최소값, 민, 실린더의 맥스값, 이런 형태로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실린더의 최대값은 8개고 실린더의 최소값은 4개. 그 다음에 이 중간값이 이제 4와 8의 중간값이 아니고 전체에 있는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의 이제 최소 최대의 반환값인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열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해도 똑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그룹 바이라고 할 텐데요. 그룹 바이는 흔히 업무를 하시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셀이나 뭔가를 자료를 만들 때 그룹 바이로 정렬해와, 혹은 그룹 바이로 보여줘,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은
흔히 사용하는 워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그룹 바이,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룹으로 묶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다른 함수들과 연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예제들을 보시면 MT카에서 실린더 숫자별로 아까 실린더 수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 648이죠. 648에 대해서 그룹별로 묶어서 이제 각각 개수 n은 이제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4개의 실린더 4개인 자동차의 개수, 6개인 자동차의 개수, 8개인 자동차의 개수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로 실린더의 개수를 묶어주고 실제 디스팅트를 하고, 그러니까 n개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실린더가 4개인 경우는 11대, 6개인 경우는 7대, 8개인 경우는 14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기어수에 대해서도 이제 디스팅트를 해서 보여주면 이제 332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 함수와 n 디스팅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요런 통계 함수들을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추출하기인데요. 샘플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개수로 추출하느냐 아니면 비율로 추출하느냐에 이게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 10개에 대한 저희가 관측치가 있다고 하면 10개에서 뭐 3개를 샘플로 추출한다.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30%를 추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3개가 안 되겠죠. 3개가 약간 넘어야 되잖아요. 10 나누기 3이니까. 아니 30%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개수로 할 때는 샘플 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퍼센트로 할 때는 샘플 프리퀀시에 대한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MT카라는 데이터셋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10개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또 다시 실행을 해보면 계속 랜덤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비율로 20%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서른두 개에 20%니까 6.4개네요. 그러면 지금 6개가 나와요. 그죠?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6개가 계속 랜덤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죠. 네. 이제 그 다음은 파이프 연산자인데, 파이프 연산자는 함수와 함수를 연결하는 함수고, 이제 연산자고, 그리고 디플라이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주는 연산자고, 그로 인해서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룹 바이를 통해서 개수 n개를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면, 아까 앞에서는 그룹 바이를 한번 하고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는 변수를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다시 이렇게 서머라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값을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 MTCAS 실린더,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서 서머라이즈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돌릴 것은 n 함수인 거죠. 그래서 돌려보면 제가 잘못 찍었네요.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이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변수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서, 그리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 요약된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이제 그룹 바이 할 때 어떤 실린더, 어떤 열을 가지고 하는지, 그다음에 서머라이즈 할 때 어떤 함수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주고, 네, 꼭 이게 함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뮤테이트해서 이제 랭크를 잡아주고 이 랭크를 가지고 정렬해주는 형태인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뮤테이트를 한번 실제 보면 제가 했던 형태로 다시 풀어 쓴다면 저는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많이. 근데 헷갈리실까봐 이제 이렇게 안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데이터셋을 이제 어떤 걸 쓸 건지를 먼저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헷갈리지도 않고. 실제 보면 이렇게 함수 안에는 데이터셋을 지정하지 않고 이제 실제 구현할 연산자만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더 혼돈이 되지 않고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디플라이어는 여기까지 맛보기로 했는데, 다음 장은 이제 패키지 ggplot2 패키지를 이제 사용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니까요. 미리 이제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이제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